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전기 회로에 관련된 소방전기 회로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 간단하게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우리 전기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다 보셨다고 저는 우리 두고 인식을 하고 그 내용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복습을 계속 할 거예요. 복습하고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조금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좀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두고 교재 한번 볼까요? 제 1장 우리 직류회로부터 한번 보죠. 자, 먼저 우리 제 1장은 직류 회로 파트가 되더라. 직류 회로. 자, 직류 회로 파트 뭐 문항수로 따지자 그러면 평균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에서 뭐 한 2개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문항수로 따지면은. 자, 첫 번째 제1절 제1절 해가지고 전기의 우리 본질이라고 나와 있네. 전기의 본질.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더 작은 단위 우리 원자라는 단위가 있죠. 여기서 우리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게 우리 원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요거하고 이제 전기하고 좀 우리 매칭시켜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한번 드릴 건데 먼저 우리 원자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얘는 원자 핵과 우리 누구 전자로 이루어졌더라. 원자 핵 안에는 우리 누구 있다? 우리 누구? 원자 핵 안에 누굴 포함하고 있어? 양자를 좀 포함하고 있어. 양성자를. 자, 그래서 우리 원자 핵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리면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극성을 띤 이렇게 우리 누구 양성자가 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원자 핵 안에.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두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들이 우리 두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우리 회전을 할 거란 얘기야. 궤도 안에 존재를 할 거란 얘기야. 이 원자 핵의 우리 구속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자 핵 우리 구속력 안에 이러한 전자들이 우리 누구 외부 궤도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 누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니면서 다 우리 배우신 내용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태양계 우리 태양을 주위로 태양계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얘네들이 우리 궤도를 회전하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원자 핵 안에는 우리 양자와 중성자로 좀 이루어졌고 그 외부 우리 궤도에 이제 누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원자는 우리가 중성이야, 극성이라는 걸 띠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자가 3개면 전자도 몇 개, 3개 똑같아. 양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극성을 안 띠고 있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원자들은 다 중성인데 자, 이러한 어떠한 외부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 어떤 우리 자동차 가면 외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떠한 충격 또는 외부의 힘 어떠한 우리 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자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러면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가 사라졌잖아. 이렇게 여기 안에 우리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전자가 하나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원자핵이 우리 끌어당기는 구속력을 내가 벗어나서 나는 이제 뭐하냐?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자유의 몸이 됐어. 누가?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전자가.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자유로워진 전자. 이제 내 마음이야. 얘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본 적이 있어. 다음 중 자유전자란 뭐니? 그러면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전자. 얘가 누구다? 자유전자. 또는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움직이는 전자를 뭐라고 하니? 그럼 누굴 찾으면 돼? 자유전자 이러고 찾으면 되겠네.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양자가 플러스가 3개 있었고 전자 마이너스가 3개 있었는데 똑같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극성을 안 띄고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빠져나감으로써 어떻게 돼? 전자 마이너스 2개, 양성자 우리 플러스가 3개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비율이 안 맞잖아. 누가 더 많아져? 양자 플러스가 더 많아지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극성이 없이 그냥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성적인 성격 갖고 있다가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플러스 양자가 많아지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 플러스라는 극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성을 띠게 되는 걸 우리가 대전됐다 그래. 얘는 플러스로 뭐 했다? 대전이 됐다.
대전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한다? 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라. 무슨? 플러스 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자 쪽에서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누구? 전자가 빠져나간 하나의 구멍이 생기잖아. 홀. 그래서 우리 플러스로 대전됐다. 얘를 우리 누구? 전자 쪽에서는 전공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우리 홀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 전자 파트에서 전공 나오면 이거 누구다? 플러스 극성 띠는구나. 플러스로 대전된 거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도 우리 똑같이 우리 누구 하나의 원자에 우리 누구 플러스 우리 누구 원자 핵과 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우리 전자들이 이렇게 우리 누구 일정한 궤도로 우리 누구 존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자유로 떠돌아다니던 이 자유전자가 갑자기 요쪽 우리 어떤 힘에 의해서 얘도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얘가 요쪽으로 요쪽 궤도에 싹 들어와 버렸어.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자유전자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양자는 3개, 우리 전자가 4개가 돼 버렸죠. 플러스 3개, 마이너스가 4개니까 마이너스 쪽이 우리 더 강성이 돼 버렸잖아. 전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평상시에 뭐 중성, 극성을 안 띠고 있다가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이제 얘도 뭘 하기 시작해? 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란 얘기야. 이제 우리 얘가 뭐 하더라? 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라. 전자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더라. 그래서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대전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더란 얘기야. 마이너스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자 쪽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우리 마이너스로 대전됐을 때 전자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그래서 전자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우리 누구? 우리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우리 누구 소자구나.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플러스 극성을 띠는 소자구나.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플러스로 대전이 됐고 얘는 이제 우리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죠. 요거를 이제 우리 전기에서는 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자, 얘는 우리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야. 요 하나하나 이제 플러스 극성을 띠기 시작한 거,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한 거,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하. 플러스 전하, 다른 말로 우리 누구? 플러스 전하 또는 양전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얘는 우리 마이너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다른 말로 음전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플러스 극성을 우리 누구 플러스로 대전된 우리 누구 원자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원자,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전하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여러 개 모이면 뭐라고 표현해? 전하가 여러 개 있고 전하가 여러 개 모이면 얼마만큼의 양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거를 두고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전하라고 얘기를 하면 전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기호로는 Q라고 표시를 할 거야. 전하 우리 기호로 두고 Q라고 좀 표시를 할 거란 얘기예요. 전하량 그러면 이런 게 얼마만큼 많이냐, 양이 얼만큼이냐. 그것도 전하량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 Q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성을 띈 게 이만큼이다 그러면 전기, 플러스 극성을 띈 게 이만큼이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극성을 띈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 존재하니까 걔를 갖고 뭐 할 수 있어? 전기적인 양이 이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극성을 띈 전기 양이 이만큼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전기량, 전하량 다 똑같이 표현해요. 전하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전기를 뭐 할 수 있다?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전하량, 다른 말로 전기량 똑같이 표현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읽을 때 전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하량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고 전기량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기량, 전하량, 전하 다 똑같이 우리가 표현하더라. 전기 쪽에서는 전하가 많으면 양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전기를 우리 많은 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 뭐 전기 기사나 기능사급에는 우리 나온 적은 있지만 우리 아직 소방 쪽엔 나온 적은 없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전하 하나 우리 누구? 음전하 하나, 양전하 하나. 얘네 전하 하나가 갖고 있는, 그럼 얼마만큼 얘네는 전기 우리 갖고 있냐? 얘가 갖고 있는 전기량 얘 전기량은 얼마냐? 음전하니까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뭐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의 우리 전기적인 우리 양을 갖고 있어.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누구 전하 하나 갖고 있는 전기량이 얼마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러면 1쿨롱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건 분모로 내려가야 되죠. 분모에 우리 두고 0이 몇 개? 19개 존재해야 되네. 1 곱하기 우리 두고 1.602 곱하기 0이 몇 개? 19개. 분의 얼마? 1이란 얘기잖아. 그 정도로 아주 작다는 얘기야. 너무 작아. 요거 갖고는 1도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큰 전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또는 전하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요 정도 되더라. 그냥 참고 한번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질량 무게는 얼마냐? 질량 무게는 얘는 우리 9점 우리 얼마 나온다? 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가요? 우리 킬로그램 정도 되더라. 이거는 누구다? 우리 누구 전하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그냥 한번 보면서 나중에 우리 누구 전기 쪽에 나왔으니까 소방 쪽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전기 쪽에 있는 문제들이 막 넘어오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거야. 전하 하나, 우리 전자 또는 전하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은 1.602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19승이구나. 그냥 이 정도 한번 참고해두고 질량은 마이너스 31승이구나. 이런 것만 그냥 한번 참고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 극성을 띈 걸 우리가 양전하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가 들어서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음전하라 그랬어. 요거 하나가 낼 수 있는 전기적인 양은 전기 에너지는 요만큼이라 그랬고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제 모이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엄청나게 우리 누구 많이 모이면 이제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네가.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이러한 물 탱크가 있어. 이제 우리 소방이니까 물 탱크가 있어. 소방에서 물 탱크 수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조가 있고 자, 여기에 물이 이만큼이 차 있어. 물이 이만큼이 차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 누구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배관이 하나 나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자,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누구 다시 얘기하면 우리 물이 차 있다. 또는 물 분자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물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차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물이 차 있으면 요만큼이 지금 물에 대한 위치 에너지죠. 물이 지금 얼마만큼 차 있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위가 얼마냐 얘기하잖아. 물의 위치 에너지, 수위가 얼마냐? 물의 높이가 얼마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수위가 요만큼이란 우리 물의 높이가 요만큼이란 얘긴 요만큼의 이제 뭐 압력이 작용을 할 거란 얘기죠. 압력이 작용을 하면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뭐 할 거야? 배관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누르는 압력이 세면은 뭐 할 거다? 물줄기가 세게 나갈 거고 만약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 물이 아주 약해. 수위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누르는 압력이 물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쫄 조금밖에 못 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수위가 높으면 압력이 세지고 수위가 더 높으면 압력이 더 세지겠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뭐 한다? 수압이 물에 대한 압력 수압이 세지더란 얘기야. 그러면 수압은 다시 얘기하면 수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위가 높으면 나오는 수압이 아주 세.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우리 나오는 물의 우리 압력, 힘이 약하다는 얘기야.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위는 결론적으로 수압이랑 같이 놓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랬죠. 물 분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만큼을 만든 거야. 조그만 우리 물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만큼의 수위를 만든 거잖아. 이 물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넘어가. 지금 물이 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물이 이동하는 걸 수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물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수류, 흐를 유자,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지금 저는 소방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뭐를 타고? 배관을 타고 지금 이동을 하겠대. 물이 뭐를 타고? 배관을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 호수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물레방아가 하나 있다고 볼까? 물레방아. 그러면 이 압력이 세면은 물이 촥 나오면서 어떻게 돼? 물레방아를 뱅글뱅글 막 돌리겠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 물레방아 돌리면서 막 떡방아 찍고 막 했었잖아. 맞아요.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압력이 세면은 얘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을 거고, 압력이 약하면, 수위가 낮으면 얘 일을 못 시키겠죠. 너무 약하니까. 맞아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요거를 어디로? 전기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 거야. 어디로? 전기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이런 탱크가 있어. 탱크가 있고 여기다가 내가 이만큼을 채워놨어. 이만큼을 채워놨는데 누구를 채워놨어? 물 분자가 아니라 전하들을 채워놓은 거야. 전하들을. 플러스 극성 가진 녀석, 마이너스 극성 가진 녀석,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가진 이런 우리 전하들을 이만큼을 채워놨다는 얘기야. 내가 물 분자를 이만큼 채워놨듯이 전하를 이만큼 채워놨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우리 배관이 존재한다 그랬죠. 요 배관이 우리 전기 쪽에서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전선으로 보면 되는 거야. 전기는, 전류는 못 타고 이동해. 전선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전하들이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요만큼의 우리 높이를, 우리 요만큼의 높이가 만들어졌어. 이거는 지금 물의 높이가 아니라 전기, 전하들의 높이죠. 전기, 우리 전기 에너지의 높이, 물의 높이를 수위, 전기 에너지의 높이를 전, 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란 얘기야. 얘도 똑같죠.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가 낮으면 압력이 약해서 우리 전류가 이동을 못 할 거란 얘기야. 여기서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가 이만큼 되니까 여기서 누르는 이제 뭐 압력이 작용하겠죠. 압력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뭐가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얘기야. 만약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 그러면 압력이 더 세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하들이 더 잘 갈 거란 얘기야. 전류, 우리 누구? 전하들이 이동을 아주 잘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누구? 결론적으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다시 얘기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전기적인 압력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위 그러면 다른 말로 전압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위 그러면 전기 위치적 에너지, 다른 말로 누구 얘기한다? 전압.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압, 압력도 세질 거고, 위치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압력이 약해질 거란 얘기야. 이해하시겠나요?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 전기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이면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누구야?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겠죠. 이 전하들이 이동을 하면 전하들이 지금 뭐 한다? 이동을 한대요. 물이 이동을 하고 흐를 때 수류라 그랬죠. 흐릴 류자 써가지고 전기가 이제 뭐 한대? 이동을 하겠대. 이거를 우리가 누구? 전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전하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의 흐름, 전하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류. 우리가 흔히 우리 누구 기호 I라고 많이 표시하고, 전압이라는 건 V라고 좀 표시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 일정한 압력으로 이걸 눌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전하들이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이 전하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 형광등에다 내가 얘를 보내줬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라는 거는 없어지질 않아. 변화할 뿐이지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누구 변화를 할 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전기 에너지를 220V라는 압력을 갖고 지금 전기를 보내주죠. 그럼 우리 집에선 나는 220V라는 압력을 가지고 전하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쓰잖아. 이거를 어디로? 형광등으로, 내가 여기 있는 형광등으로 이 전기를 보내준 거야. 흘려 보내줬어, 전류를. 그럼 얘는 뭐로 해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빛 에너지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등이 돼서 불을 밝히고, 전기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변환시킨 거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밝게끔 비춰준다는 얘기야. 요 우리 누구 전하들을 이번에는 누구에다가? 전열기 히터가 있어. 여기에다가 내가 얘네들을 넣어준 거야. 전열기 히터에다가 내가 이 우리 누구 전하들을 공급을 해주면 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전열기 히터라는 건 뭐 해주는 거야? 전기 받으면 열을 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뭐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꾼 거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했어. 뭐 단지 변화할 뿐이라 그랬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전기를 뭐 한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보내주면 걔네가 뭐 하는 거야?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면서 뭐 한다?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얘네하고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얘는 우리 누구? 물 보내가지고 물레방아 돌리듯이 얘는 전기볼이 전화 보내가지고 뭐 한다? 형광등 점등시키고 빛에너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전열기로 보내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우리 누구 열 발산하면서 뭐 한다?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따뜻하게 열을 발산해주고 또는 요거를 내가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선풍기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선풍기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에다 넣어봤대. 그러면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뀐 거야. 기계적인 에너지로. 그래서 선풍기에다 내가 전기를 보내주는 순간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선풍기 그 모터를 돌리는 뭐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를 해서 그 모터가 돌면서 앞에 있는 누구 프로펠러 날개를 돌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 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서 기계 에너지로 변화를 해서 내가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우리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물 분자 우리 누구 물의 압력이 세면은 물줄기 세게 나가니까 우리 소화할 때도 좋잖아. 물 잘 끄고 맞아요. 말 그대로 전화도 많이 모아가지고 전화를 우리 누구 우리 전기에 대한 전화들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높게 잡으면 뭐 한다는 얘기야. 압력이 세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도 보낼 수 있고 멀리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전기가 지금 승합시켜서 보내는 게 옛날엔 154까지 우리 누구 154 만들다가 요거를 승합시킨 게 345kV까지 승합시켰고 지금은 76만 5천 765kV까지 전압을 승합을 시켜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누구 보내준다는 얘기는 전압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요. 전압을 높이면 제곱에 비례해서 보낼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전기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전기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전화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만들어지는 게 있고 우리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전화를 담고 있는 이 박스가 전화를 담고 있는 이 탱크, 이 통이 예를 들어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라는 건 거기에 우리 누구 충전을 시켜놓으면 충전한 만큼 이만큼이 충전돼 있다 그러면 이만큼 다 쓰면 없잖아. 못 쓰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전화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만큼 쓰면은 없어. 다시 우리 전화를 다시 채워 넣어야 돼. 하지만 배터리가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볼까요?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래. 발전기 제네레이터. 그러면 발전기는 돌아가면서 계속 스스로 만들어내잖아. 누구를? 전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없어도 우리 누구? 따로 우리 뭐가 없어도 따로 우리 충전해주는 설비가 없어도 계속 전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보내줘. 그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기기가 우리 누구? 발전기. 하지만 우리 집에서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발전기라는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변전소에서 승합해가지고 어디로 보내? 한전. 원래는 한전이라기보다 이제 요즘에는 전력거래소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전력거래소에서 한전 우리는 그냥 편히 우리가 아는 한전이라고 그러죠. 한전에서 우리 집에다 계속 보내주는 거잖아. 끊기지 않도록 계속 전화를 보내줘. 그럼 한전에서 계속 우리 집에다가 우리 누구 전기 쓸 수 있게끔 전화를 계속 보내줘. 그럼 우리 집에선 형광등 켜면서 써, 에어컨 켜면서 써, 선풍기 켜면서 써, 계속 쓰잖아. 그러면 그 쓴 만큼 한전에서는 야 내가 이만큼 보내줬는데 니네가 그만큼 받아 썼잖아. 쓴 만큼 뭐해? 돈 내라고 하는 게 한전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보내줘요. 그 다음 기계기구가 계속 회전하게끔 계속 이렇게 우리 공급되는 전기, 기계기구를 계속 일정한 전기를 계속 보내줄 수 있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와. 유도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 뭐 같은 표현인데 이런 기전력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기전력은 뭐한다? 똑같은 전기를 얘가 계속 우리 두고 우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이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터리는 안 되잖아.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내가 거기 있는 전기 다 뺐으면 못 쓰잖아. 이거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두고 이렇게 우리 전기를 계속 일정하게끔 계속 우리 두고 공급해 주는 기전력. 얘도 하나의 뭐란 얘기야? 전압이란 얘기야. 전압. 우리가 그냥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의 일정 전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전화를 계속 끄집어 쓰다 보면은 얘네가 없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기 전에 한전에서는 계속 뭐 해줘?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야. 현전에서 계속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요만큼의 압력을 유지를 계속 해주는 거야. 얼마? 220V라는 압력을. 그래서 우리 집 전압이 얼마? 220V. 그 220V 압력을 계속 한전에서 보내주는 것 같고 충당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빼서 써도 전화를 계속 끄집어다 써도 계속 한전에서는 220V 맞게끔 전화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 만큼 뭐하고? 전기요금 내고. 아시겠나요? 그냥 전기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누구 요런 이제 전화들이 이제 뭐 한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뭐 일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최소 단위가 누구다? 이런 전화들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 우리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전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우리 누구 기본적인 우리 물질 구조 요거 우리 전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추가적으로 좀 전기를 조금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니까 그냥 딱 이해 차원에서만 좀 보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그냥 우리 이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했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누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물질의 종류라는 게 나오네. 두 번째. 자, 물질의 종류. 자, 물질의 종류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도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체, 또는 절연체. 세 번째 우리 누구 반도체라는 게 있네. 반도체. 그래서 우리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하죠.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 그러죠. 대부분이 우리 누구예요? 우리 누구? 뭐 철이다 그럴까? 뭐 철제 같은 것들, 뭐 철 성분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우리 누구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일명 우리 전도율이 좋은 거. 도체 다시 얘기하면 전도율이 좋은 것들. 잘 전달하는 거,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 이걸 우리가 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체라는 건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 그러고, 여기서 지금 전도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누구 전화를 잘 전달하는 물질, 전화들이 오면 그걸 빨리빨리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을 가진 물질들이 도체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전율이 아주 좋은 거, 그러면 가장 우리 전화를 잘 빨리빨리 잘 우리 누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누구냐? 은이에요. 은. 다음이 우리 누구냐? 구리. 그 다음이 금. 그 다음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가 돼.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누구? 은이에요. 은. 금보다 은이 전기가 잘 통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구리, 다른 말로 우리가 동이죠. 우리 동메달 그러지 구리메달 이런 건 안 하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우리 구리, 동메달, 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구리보다는 은이 뭐한다? 전기가 훨씬 잘 통해. 구리보다 조금 더 우리 전기가 덜 통하는 게 누구다? 금이에요. 얘네들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고 너무 잘 통하는 물질이지, 알루미늄 정도만 돼도 전기 우리가 쓰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전기 잘 통하는 거예요. 얘도 도전율이 한 61% 정도밖에 안 돼. 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도 구리를 100% 잡으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루미늄 가지고도 우리가 알루미늄 선을 써요. 알루미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기 쓰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도전율이 너무 좋은 거야. 도전율이 좋다는 얘기는 다시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전도율, 도전율이 좋다는 얘기는 전화가 그만큼 이동을 잘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소방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소방 쪽에서는 도전율, 여기다 앞에다가 누구만 붙이면 돼? 열자만 붙이면 돼. 열 전도율이 높다, 열 도전율이 높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너무 잘 전달한다는 얘기야. 누가? 이런 도체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화재가 잘 발생을 안 해. 내가 우리 열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발화를 해야 되는데, 열 에너지를 모으질 못하고 빨리빨리 전달해서 다른 데로 다 빼버리면 여기 열이 모이질 않잖아. 열 전도율이 높아버리면 뭐해? 화재가 발생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쇳덩어리 은, 구리, 금 이런 것들은 불 붙이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왜? 내가 불을 갖다 우리 뭐 토치로 갖다 우리 구워도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받은 열 에너지를 빨리빨리 다른 데로 다 전달시켜 버리니까 열이 모이질 않아서 웬만한 우리 불 가지고는 화재가 발생을 안 해. 대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원론 시간이랑 이제 우리 얘기를 했지만, 열 에너지가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이 뭐해?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 누구야? 얘네들은 우리 누구? 열 에너지를 전달을 못 시키니까 거기에 계속 열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뭐가 발화를 하고 화재가 발생을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도전율이 높은 얘네들은 이제 전하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잘 통해. 왜? 전하라는 전기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부도체라는 건 우리 누구야? 도체가 아닐 부자잖아. 도체가 아니란 얘기야. 열 전달하는 우리 비율이 아주 작아. 도전율이 아주 우리 누구 낮은 그런 물질이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 대표적인 거. 얘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 이런 물질들을 부도체, 절연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누구? 나무, 뭐 고무, 뭐 종이, 뭐 이런 것들.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 맞아요. 왜? 전기를 내가 공급을 해줘도 얘네들은 전하를 우리 누구 도전율이 좋아가지고 우리 전기를 빨리빨리 우리 누구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고 갖고 쌓고 있는다는 얘기야. 축척을 시켜놔 자기가 막 갖고 있어. 안 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해.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우리 부도체, 우리 누구 절연체 그러면 얘는 누구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기 잘 통하는 건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건 부도체,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반도체라는 건 누구다? 그냥 간단하게 반만 도체다 이렇게 보셔도 돼. 반도체는 반만 도체다. 그러니까 부도체와 도체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반도체야.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조건이 맞으면 도체 역할을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부도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우리 누구 소자갈명 누구다? 반도체가 되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반도체는 우리 누구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가져요.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다. 지금은 듣고 그냥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부저항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갖는다는 얘기야. 부저항 온도 계수 마이너스 온도 계수라는 얘기는 초항이 우리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대되는 이런 성질 갖고 있는 걸 부성저항, 일명 우리 부저항 온도계수 또는 마이너스 온도계수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뭐 SCR이나 이런 반도체 소자들이 다 우리 부성저항 우리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저항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 지금은 한번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자, 여기 우리 물질의 종류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크게 나누면 세 개다.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우리 조건 맞으면 통하냐. 요 세 가지로 우리 이렇게 좀 분간을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 물질의 종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고, 요거하고 이제 소방하고 조금씩 왜 계속 소방 쪽하고 이제 조목조목 우리 연결 시키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전기의 본질 우리 관련된 내용들 좀 물질의 종류까지 좀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번까지 좀 얘기를 했고 1절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은 이제 전기 기초 나가는데 전기 기초 설명하다가 조금 우리 끊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이제 전기 기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요 파트부터 좀 나간다고 보시면 돼. 요 파트부터 시험에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전기 이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 두고 자유전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우리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전자, 걔가 누구다? 자유전자. 저거 한 문제 정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절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2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좀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기본적인 내용들 좀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